안녕하십니까, 이정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분위기 지금 이제 본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니 대선에 불복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장 한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으로 인해서 증시가 크게 불안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20년 전에 미국 대선 당시 엘고가 플로리다에 재검표를 요청한 이후 증시가 대폭락했었던 그 사례를 끄집어내면서 이거 대폭락 벌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뉴스로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러한 것 때문에 증시를 불안해할 게 아니고, 증시 이면에 달라진 증시 흐름을 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로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이것에 관한 기자회견, 오늘 아침 9시에 정말 당혹스러웠다고 해야 될까요? 뭐 당연한 수순이었겠지만 조금 그래도 작은 기대를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여러 선거구에서 유권자에 비해서 투표한 수가 더 많다, 사인도 다 뻥이다, 등등등, 본인의 주장을 또다시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대선 결과가 지금 현재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불복하고, 이건 법적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표명을 했습니다. 참, 과거에 미국 대통령들이 미국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떨어진 대선 후보와 승리한 대선 후보 대통령 당선자 간에 서로 이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었잖아요. 패배자는 승리자에게 악수를 권했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예전에 미국이 맞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대선 불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서 큰일 났네 상상을 하면 할수록 끝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미국 내전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20년 전에 있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하고 엘고 당시 민주당 후보 간에 있었던 플로리다 재검표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20년 전입니다. 지금 화면상에 조지 W 부시 대통령하고 엘고 당시 후보 사진이 있는데 지금 모습에 비하면 정말 젊은 젊은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 정말 두 사람이 박빙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시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이겼죠. 그러니까 이제 엘고 후보 쪽에서 플로리다 재검표 하자,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재검표에 관한 시도를 했고, 이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재검표 하지 마, 중단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엘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었으면 아마 계속 끝까지 갈 거야 막 이렇게 했지만, 엘고 후보도 깔끔하게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해 줬습니다. 참 그래도 찝찝한 부분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끝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때 11월 2000년 11월 그때 당시 이후 미국 증시가 대폭락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요, 2년 동안 주가가 반토막 난 수준이 아니고 나스닥 지수가 3,500에서 이거 어디까지 떨어진 거야? 1000포인트대까지 엄청난 폭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요, 이게 엘고가 대선 불복하고 재검표 요청해서 저렇게 떨어졌느냐, 그게 트리거가 됐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그 전부터 해서 폭락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2000년 고점 대비해서 11월 대선까지요, 얼마나 떨어졌냐면 마이너스 35% 하락했습니다. 이미 반토막 가까이 하락한 거예요.
3분의 1 수준이 날아갔습니다. 그 후에 또 이제 엄청난 하락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나스닥 하면 코스닥이죠. 우리나라의 코스닥은 아이고 불쌍해. 마이너스 80%. 아이고 콧소리가 나네요. 마이너스 80%였습니다. 저도 식은땀이 나네요. 자, 이미 2000년에 폭락장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 후에 폭락은 엘고가 재검표를 요청해서 폭락했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때 당시 기준금리를 보게 되면요. 기준금리가 6%대 중반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연준 의장이 그린스펀 의장인데, 자, 그 이전에 IT 버블 우려 때문에 금리를 펑펑펑펑펑 올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2001년 들어가면서 IT 버블이 깨지는 게 더 가시화되면서 뒤늦게서야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2001년 9.11 테러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또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공포감에 금리 인하하고 2003년 이라크전 이전에 경기 침체 우려감에 또 금리를 인하를 했지. 그 이전에 자, 미국 대선 그 시점에는 금리가 다 올라서 고공권에 있을 때입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었던 때죠. 그에 반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20년이 지난 지금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때입니까? 아니죠. 초저금리에 뭐가 또 있습니까? 양적 완화 있고, 그리고 연준에서는 한 2, 3년 동안 금리 안 올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심지어는 이제 YCC 이야기, 일드 커브 컨트롤, 금리를 초저금리로 유지하기 위한 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년 전 엘고가 재검표해주세요 요청했을 때는 고금리 상황에서 언제든지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여지가 컸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정반대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린스펀 의장 같은 경우 보면은 좀 뭐랄까 이게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이제 돌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파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해가지고 시장에 좀 스트레스를 좀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뒤늦게 금리를 올린 다음에 인하를 선제적으로 안 했다 보니 결국은 증시가 큰 부담을 안았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이 증시를 폭락시킬 것이냐라는 생각보다는 적어도 20년 전처럼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히려 저는 큰 그림에서 미국 대선 이후에 외국인의 매매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11월 들어서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세 정말 생각 외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피 코스닥에서 1조 4천억 원대 강한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외국인의 매수세는 이미 10월, 9월 그때부터 들어왔었어야 돼요. 하지만 자, 그때 이 분위기 보면 달러가 약세, 원화가 강세 분위기로 가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을 사기만 해도 환차익이 기대되는 그런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당연히 들었어야 하는데, 자, 미국 대선이 11월로 기다리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에서 잡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매수세가 주춤주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담 중에서 하나가 끝났죠. 어쨌거나 D-Day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11월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자, 2조 원대의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됐고, 특히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자, 이머징 마켓 쪽,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그 이전 올해 내내 빠져나가는 그러한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유입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외국인이 다시 컴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이와 더불어서
외국인의 매수세 왜 들어오지? 이 부분을 뭐 달러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더 큰 그림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자, 우리가 2010년대 내내 미국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와, 미국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있고, 와, 정말 저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있네 하면서 예, 미국 증시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날아갔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보내면서 예, 오버슈팅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자, 트럼프 대통령을 거치면서 뭔가 예, 과거의 미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라떼는 말이야. 예. 그 동네 시장 가면요. 어떤 동네 시장이든 매장 하나가 미제 물건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제 물건, 그 미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예, 사람들이 그 가게 가서 뭐 코코아도 사고 미제 뭐 다리미도 사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니죠. 뭐 벌써 그 현상은 뭐 한 20년 전, 그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었고, 그래도 이제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멋지구나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 자, 트럼프 대통령을 거치면서 뭔가 성조기가 좀 허름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미국으로만 쏠렸던 자금이 좀 더 큰 그림 관점에선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림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립니다. 자,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자, 투자를 하신 데 있어서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분산 투자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제가 가벼운 복장으로 증시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뭐 따뜻하긴 한데 내부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가볍게 입고 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 조금 마음을 가볍게 먹으시면요.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더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주말을 보내시면서 예, 마음 편히 예, 주말 보내시고 자, 다음 주에 예, 월요일 힘차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